예, 잠시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대외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또 관심과 우려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 전략, 이슈 진단으로 오늘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 변수들이 여러 개가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데요. 일단 네. 지소미아는 파국으로 가지 않고 이 연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 또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좀 악재 해소로서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 일본 반응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는 너무 신뢰관계가 약하구나. 네. 예, 그래서 우리 측에서 지소미아 연장했는데 일본에서는 뭐 퍼펙트 게임이었다. 우리 자기들은 양보한 거 없다. 예, 그런 식으로 네.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 그 신뢰가 없다. 우리 쪽에서도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저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사람들은 폴란드에 가서 뭐 수상히 무릎 꿇고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청균세로 유명한 네. UCLA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대변동을 썼는데요. 그분 책 뭐 일부분 보니까 일본 학생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학생들 자기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2차 세전 때 일본이 사실 우리 중국에 잔인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예, 거죠. 과거에 대한 예. 반성을 했으면은 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역시 그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구나.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뭐 무역 협상 뭐 이런 거 계속 타결해야 네. 될 텐데요. 이런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겠구나.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이 상당히 위협이 있었고 나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나 이제 또 국산화 개발 노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요. 예, 뭐 제가 그림을 하나 예. 가져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네.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거든요. 무역수지인데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중국, 미국에서 흑자를 내 가지고 저 그림은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각 주요 국가의 그 무역 수지인데요. 우리나라 무역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일본 중동에 쓰는 구조입니다. 네. 예, 중동은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수입하니까 예. 그럴 거고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 계속 적자를 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매년 그 200억 달러 넘다가 올해는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주로 뭐 소재 구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구조적인 그렇죠. 거지. 우리가 뭐 여행 가고 사실 뭐 예. 일본 옷 사 입어서 매일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죠? 예. 그런데 계속 그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세계 생산량에서 원유하고 반도체, 저는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쪽에 좀 문제를 좀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뭐 일본이 이거 뭐 계속 규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달은 거, 우리 정부 기업이 정말 소재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3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건데요. 네. 아직도 대일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소부장으로 예상되는 그 섹터들은 장기적인 관심권에 좀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넘어야 될 해결해야 될 외부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주는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기류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뭐 연말까지 일단 합의가 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12월에 류 부총리가 중국 부총리가 미국 대표를 중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중국이 미국산 콩을 한 500억 달러 수입해주겠다 그리고 지적자산권 보유해주겠다 이런 정도인데요. 저는 그게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00년 이후로 중국이 WTO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4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걸 찾아오자는 건데요. 서비스업,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기는 너무 멀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부분적으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분적으로 타결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제조 2025, 뭐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결국 보면 패권 전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콩 500억 달러 수입한 것 가지고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아니다. 이 문제는 내년까지도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다음은 이제 앞서 이제 두 가지 큰 줄기 대외 변수들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사실 더 소위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제 경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국내도 보면 이제 올해는 2%, 내년의 전망들은 한 2.3%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뭐 세계 경제보다도 국내 경기 상황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KDI가 가장 최근에 경제 전망을 네.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네. 2.0, 내년에 2.3. OECD도 동일하게 냈고요. 예. 뭐 한국은행도 이번 주 말에 하죠? 금요일 아마 네. 발표할 겁니다. 네. 한국은행도 비슷한 견해를 보일 텐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올해 뭐 1.9%, 내년에도 2% 안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는 여전히 가계부채 때문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건설 투자는 계속 감소세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비 투자가 올해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에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수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제가 2% 넘게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로 성장할 것인가. 근데 올해 지금 10월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을 지역 국가별로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 감소했고 미국만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경제가 최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서서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2.3% 성장하기 힘들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1.9%, 뭐 2%, 뭐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도 지난해 할 때는 사실은 뭐 한 2.6, 2.7 정도 원래 당초 그렇지 않았습니까? 2.7 정도 보통 했었죠.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제 뭐 하는 공식은 2%는 아닙니다. 하느니 아마 최근에 업데이트한 건 한 2.23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 주에 지난 아마 7월에 2.3% 정도 정도 이번 주에 했는데 아마 좀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경기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건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통계청이 뭐 한참 지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뭐 경기 고점 저점 한 거 보면 또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저점은 좀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경기 순환 주기를 발표해 놨는데요. 우리가 2017년 9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 그러면 2년 넘게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12번의 경기 순환을 보면은 평균 수축 국면이 18개월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지나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 2월 이후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난 9월에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금요일 날 10월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 통계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또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증가세로 돌아서니까 경기가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회복 속도죠.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저 그림에 보면은 저 100이 장기적인 추세치거든요. 추세치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치까지 가려면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은 회복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교수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전처럼 그렇게 진폭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계속 그런 횡보 기간들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경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나옵니다만 2012년 이후로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주에서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제 추세가 잠재 성장률 개념을 하면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뭐 올해 1.9, 내년에 2% 좀 넘게 성장하더라도 추세 밑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경기가 약한 국면에서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이제 반도체거든요. 우리 산업 구조상.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내년에 희망 섞인 얘기들이 경기 전망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워낙 비중이 높죠. 예를 들어 2010년에 21%였는데요. 2010년에 11%였는데 작년에 21%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 저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물량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떨어지면서 17%. 또 중국 사람들이 반도체를 절 쓰면서 한 25% 감소했거든요. 수출이 10월까지. 그런데 반도체가 내년에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지금 수출이 실질 GDP 기준 한 43%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그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가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 수출이 좀 증가했다, 감소했다. 과거 제가 성장했을 때는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저는 보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수출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경제 지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출 먼저 떨어지고 지금 OECD 선행지수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예측해 보니까 올 12월을 고비로 해가지고 감소폭이 줄어들다가 내년에는 한 2% 정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최악의 상황 지나고 그래서 아까 동행지 순환변동치 선행지수가 경기를 판단했습니다만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 2.5%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하는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경기는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경기 전망에 우리가 전망치보다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게 결국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제 내년도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보호주의 물결이 어떻게 이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연말 내년까지 시각을 확장해서 투자자들이 경기 변수를 주목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주가 보면은 참 지지부진하죠. 2011년부터 그랬고요. 올해도 뭐 선진국 주가가 20%, 뭐 전 세계 주가 한 19% 올랐는데 올해 어저께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 3%, 뭐 코스닥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데 내년에도 크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하고 관계를 보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8 정도 나옵니다. 높은 거죠. 근데 저 그림은 올해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나라 수출하고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관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수출이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제가 전망해 보면 일평균 수출이 20억 달러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월평균. 그렇다면은 주가도 여기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년에는 미국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가의 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주가가 제가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에 평가하면 한 21%, 기업 수익에 비해서 40% 가대평가됐고요. 혹시라도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M2 총통화, 강의통화라고 그러죠. 그거로 평가해봐도 미국 주가 한 2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 여기서 좀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2분기, 3분기 가면서 저는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 개인들도 좀 미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이제 서서히 접근해 갈 시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가운데 조금만 되짚어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수출과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랑 미국의 S&P 비교하면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과 주가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은 수출 데이터는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가랑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일 수출이랑 아까 주가랑 차트를 비교하시니까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았고요. 근데 내년에 미국 증시를 좀 위험하게 보신다는 거는 그나마 잘 나가는 데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익들이 미국이 괜찮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시각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2009년 6월 이후로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여러 경제 지표 보니까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 경제 성장률은 많이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요.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은 미국 주가가 경기에 선행했고요. 또 경기 정점 이후에 S&P 500이 11개월에 걸쳐 평균 23%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중일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등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총통화 M2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주가가 내년 뭐 저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좀 위험 수준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연금도 보면은 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뭐 2010년에 한 6%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지난 7월 통계 보니까 무려 21%나 돼요. 국내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다른 기관 투자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늘리는데 올해 저 해외 주식 투자에서 거의 20% 이상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은 사실 이제 해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사실은 우리 코스피 하락폭보다는 사실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보다는 뭐 뉴스에서 뭐 구글이 카더라, 애플이 간다더라 이렇게 가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들이 조금 더 걱정스러운데요. 말씀해 주셨고. 정리를 좀 하면요. 그러면 연말 그리고 내년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시장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뭐 연말 연초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일평균 수출 동향 보면은 그냥 현 수준에서 큰 변동 없었고 지루한 또 박스권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 가가지고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저는 미국 주가, 중국 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특히 중국에서 우리가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기회가 올 것이다. 특히 중국 내수 일당주를 사가지고 금융으로 한번 국부를 늘려보자. 내년에 저는 이기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좀 여쭤봤던 건데요. 중국으로 어쨌든 늘 주목하고 있으면서 중국 시장이 잘 돼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중국이 조금 휘청거리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거다. 그 그게 내년 상반기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그런 기회가 좀 올 걸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쨌든 간에 내년 전망이 그리 밝은 건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대략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로 우리나라 평균 주가가 지난 10월 말까지 206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 평균을 중심으로 뭐 거기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추세적인 상승도 아니고 추세적인 하락도 아니고. 근데 내년에는 조금 더 미국 뭐 중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도 또 저평가되어 있지만 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상반기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주가가 이제 워낙 저점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기대에는 누구나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내년 망할 거라고 보는 사람보다는 좋은 걸 찾아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데 조금 이제 톤 다운 시켜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또 저희가 뭐 연말 연초에 전망할 시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진단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